국내 회사들이 빨리 분발해서. 그래서 국내 회사들이 분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긴장해가지고 그 수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이죠. 그럼 환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하나 만들 생각은? 없습니다.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. 아니 없어요 그냥. 인비졸 라인이 왜 다른 교정보다 비싼가요? 아, 외산이라. 그게 이제 저도 그 업체한테 회사에 물어봐야죠. 이게 이제 너무 비싸요. 이게 몇 년 된 회사예요? 2000년도인가? 아, 20몇 년 됐구나. 한 오래됐죠, 회사도. 근데 이제 뭐가 비싸냐?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피가 굉장히 비싸요.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철사 교정보다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가를 인비졸 라인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, 근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거 다 떼고 그냥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인비졸 라인이 더 이익률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더 네트는 좀 더 적은데, 근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환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권할 수 있는 거지, 저희도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. 그 회사에 내는 비용이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그 선생님들도 많죠. 근데 그 후발 업체들이 있으면 점점 싸지잖아요. 그러니까 후발 업체들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아직은 안 되는군요. 근데 왜냐면 투명 교정도 다른 업체들도 많거든요. 국내에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요즘에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하는데. 인비졸 라인은 미국 회사인가요? 미국 회사예요. 근데 이제 아직은 이거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. 이게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아직은 기술력이.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 해봤을 때 잘 됐냐 안 되냐가 인비졸 라인에 따라가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. 제 생각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은 스캔을 끝나면 또 하니까 전후 데이터가 다 쌓일 거 아니에요. 그게 엄청나게.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의 기술이 계속 좋아지는 개발, 그게 누적된 데이터가 엄청 많아서 이걸 통해서 스스로 계속 이게 딥러닝이 되면서 좋은 스텝, 좋은 치료를 계속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.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만.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, 일단 시트지 그 재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. 꼈다 뺐다는 그 투명 교정 시트가 약간 차이가 있고. 그건 이제 카피하기 어렵나요? 이제 원래 특허가 있었는데, 특허가 있었어요. 있었나 풀렸어요. 풀려가지고 지금은 그 시트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쓰는데, 근데 그 시트를 그냥 쓰지 않고 거기다 뭘 좀 입혀요, 인비졸 라인은. 그것도 이제 약간 기술의 차이 텐데,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좋고 비싼 것 같아요. 제가 체감하기엔 그렇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치료 계획을 가는 건 다 의사가 결정을 하지만, 그 중간중간에 스텝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거랑, 그 어태치먼트라고 이렇게 좀 이 치아를 잘 움직이게 붙이는 거 있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이 확실히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직은 넘사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국내 회사들이 빨리 분발해서. 그래서 국내 회사들이 분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긴장해가지고 그 수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이죠. 그럼 환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하나 만들 생각은? 없습니다.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. 아니 없어요 그냥. 그런 역량이 안 돼요. 진료만 열심히 하는 네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태치먼트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럼 어태치먼트 이게 잘 안 떨어지나요? 아니요, 그것도 이제 잘 떨어지는데, 근데 이제 그 철사 교정을 해도 그 브라켓도 떨어질 수 있죠. 그것도 결국에 영구적으로 부착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떼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치아에 붙이는 거거든요. 뗄 때 치아에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. 이제 그 어태치먼트도 결국에는 이제 붙이는데, 근데 이제 꼈다 뺐다를 계속 하면서 약간 마모도 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특히나 뭐 보철 치료한 치아 있어요. 금리나 뭐 지르코니아라고 이 도자기 같은 걸로 씌운 거. 이런 치아들은 되게 잘 떨어져가지고. 근데 어태치먼트를 모든 치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. 모든 치아에 붙이지 않고 꼭 잘 움직여야 되는 치아에 한정적으로 선택적으로 의사가 결정해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, 저는 처음에는 많이 붙이는 쪽을 선호하다가 이 보철 치아가 진짜 잘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보철 치아는 안 붙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, 그런 식으로 좀 하는 원장님이 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, 이게 브라켓 교정보다 좀 통증이 덜한 편인가요? 그거는 사실 저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제가 우리 병원 원장님 중에 하고 있는 원장님이 있는데 한번 근데 초빙해야 그분도 알 수가 없지. 왜냐면 철사 교정을 한 게 아니니까. 근데 둘 다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인비졸 라인으로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철사 교정한 사람들이 있고요. 철사 교정을 하다가 나 인비졸 라인 하고 싶다 해서 떼고 인비졸 라인 한 사람들이 있어요. 생각보다 꽤 있어요. 뭐 한 6, 7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들은
철사를 하다가 인비졸라인 넘어간 사람은 그거대로 너무 만족하고 인비졸라인 하다가 철사로 넘어간 사람도 그거대로 만족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 통증을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것 그냥 같은데 자기가 편한 게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철사도 쪼이면은 며칠 동안 아프고 괜찮아졌다가 또 병원 와서 쪼이면 며칠 아프다 괜찮아졌다 이걸 반복한다고 한다면 장치도 일주일마다 새 거로 갈아 낄 때마다 며칠 아프다 괜찮아지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라서 원리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. 그러면 철사는 한 달에 한 번 좀 아픈 거고 인비졸라인 매주 아픈 거고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제 철사가 한 번 갈 때 주는 힘이 조금 더 세고 인비졸라인이 요만큼씩 계속 주는 거예요. 인비졸라인은 어차피 이제 철사가 아니 그렇게까지 한 번에 확 주진 않으니까. 네, 신박한 의견이었습니다. 네,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.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변경을 하신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으실까요? 통증이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보죠. 근데 이제 단지 통증만 해갖고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, 그러니까 이제 꼈다 뺐다가 귀찮은 게 없어서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철사가 갖고 있던 불편함과 보이는데 좀 안 좋은 부분들이 해소돼서 그런 부분이 더 크지, 통증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N수가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, 근데 이제 뭐 제가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.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교정과랑 구강외과, 협진. 이게 이 협진의 가장 큰 장점. 일단 뭐 이제 그 교정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도 있어요. 제가 뭐 꼭 이 턱관절 때문이 아니더라도 턱관절도 이제 개방기압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만 뭐 임플란트를 하든 뭐 보철 치료를 하든 간에 옆에 치아들이 쓰러져 있을 때 근데 교정을 믿고 맡길 수 있고 한 병원에서 같이 하면 너무 의사소통이 편하죠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의뢰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써줬는데 제 맘대로 안 되더라도 이거 또 얘기하기도 어렵고.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 병원의 그 대표원장님이나 원대 원장님이 그 교정이 아닌 분이다 하면은 그 병원에 교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교정을 할 수 있는 원장님이. 반대로 또 교정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다른 과가 없으니까 또 리퍼를 해야 되거든요.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. 리퍼했을 때 뭐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이 힘드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으니까 뭐 지겹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어서 편한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교정하면 사랑니 빼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매복되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외과적으로 이렇게 잇몸을 째서 치아를 노출시켜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런 치료할 때도 외과적인 수식이 필요해서 얘기하기가 편하고, 그 다음에 턱관절도 그렇고, 그래서 편하죠. 제가 이제 애초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었을 때를 상상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워낙 당연하게 저희는 느끼고 있지만 때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. 그렇죠.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저는 없어도 돼요. 왜냐면 교정을 아예 배제하면 되는데 농담이고. 근데 반대로 제가 보기에도 교정과 입장에서 외과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외과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하다. 그리고 또 딴 것보다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디스커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이 환자분이 좀 안 되는 부분, 잘 되는 부분을 좀 상의하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진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타과의 의견을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, 그렇게 해서 여러 환자분들한테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